치즈 한 조각으로 세계를 여행하는 기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녹는 치즈의 다양한 얼굴들을 파헤쳐 볼 거예요. 미국의 대표 음식처럼 여겨지는 맥앤치즈부터 시작해서 알프스의 전통부터 지중해의 극적인 요리까지 예상치 못한 역사와 숨겨진 비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에서 치즈 떡볶이나 치즈 핫도그로 이미 사랑받는 우리지만 치즈 요리의 진짜 뿌리를 알면 다음에 먹을 때 더 깊이 빠져들게 될 거예요. 맥앤치즈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한국 분들도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봤을 그 노란 파스타. 가장 미국적인 컴포트 푸드로 꼽히지만 놀랍게도 기원은 14세기 이탈리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에서도 일찍부터 비슷한 구운 파스타 요리가 있었고 영국과 프랑스 식민자들이 북미로 가져갔죠. 20세기 중반 박스 형태가 나오면서 가정의 필수품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트위스트. 그 밝은 오렌지색은 치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나토라는 씨앗에서 만든 천연 염료 때문이죠. 진짜 치즈는 연한 노란색이 대부분입니다. 가공 치즈를 먹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하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어요. 한국에서 인기 있는 치즈볼이나 치즈 핫도그 만들 때도 신선한 치즈를 직접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집에서 오븐에 구우면 훨씬 더 맛있답니다. 그 바삭한 표면 아래로 치즈가 쭉쭉 늘어나는 그 질감, 상상만 해도 군침이 돌죠. 이제 불 가까이서 치즈를 녹여 긁어내는 라클렛으로 넘어가요. 이름 뜻이 그대로 긁다예요. 원래 스위스와 프랑스 알프스 산악 지역의 목동들이 불 옆에 치즈 바퀴를 세워두고 표면이 녹으면 바로 빵이나 감자 위에 긁어 먹던 단순한 식사였어요. 팬이나 복잡한 기술 없이도 가능한 실용적인 요리죠. 치즈 바퀴가 최대 6kg이나 나가고 숙성된 껍질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요. 녹은 치즈가 뜨겁게 흘러내리며 빵에 스며드는 그 순간 입안 가득 크림 같은 풍미가 퍼지는 느낌. 스키 리조트나 유럽 마켓에서 인기 있지만 한국 홈파티에서도 작은 치즈를 이용해 비슷하게 즐길 수 있어요. 팁. 너무 세게 가열하지 말고 천천히 녹여야 치즈가 타지 않아요. 그 따뜻하고 고소한 향이 코를 자극하고 부드러운 치즈가 혀에 감기는 순간이 진짜 매력입니다. 라클렛이 치즈를 위에 올리는 거라면 퐁듀는 음식을 치즈에 찍어 먹는 반대 개념이에요. 스위스 할머니들의 전통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1960년대 뉴욕 세계박람회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되기 전까지는 알프스 밖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치즈 와인빵을 한 냄비에 넣어 녹인 이 요리, 와인의 산도가 치즈가 뭉치지 않게 해주는 비밀 재료죠. 고무처럼 딱딱해지지 않고 부드럽게 유지되는 이유예요. 한국인들이 치즈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녹는 질감인데 퐁듀는 파티푸드로 딱이에요. 친구들과 둘러앉아 빵을 찍어 먹는 그 재미, 한번 느껴보세요. 하지만 치즈가 너무 끓지 않게 주의하세요. 온도가 중요합니다. 와인 향과 치즈의 진한 풍미가 어우러져 목구멍까지 따뜻하게 감싸는 그 느낌, 겨울밤에 딱 맞아요. 이번에는 불꽃과 함께 등장하는 그리스 요리 사가나키예요. 팬에 치즈를 구워 테이블에서 알코올을 뿌리고 불을 붙이면 오파하며 불꽃이 솟아오르는 그 드라마틱한 순간. 이 불쇼는 1960년대 후반 시카고 식당에서 시작된 쇼맨십이라고 해요. 원래는 지중해 지역의 팬프라이 치즈지만 이 버전이 유명해졌죠. 녹는 점이 높은 치즈를 써야 황금빛 바삭한 껍질이 생기면서도 형태를 유지해요. 케팔로그라비에라 치즈가 좋죠. 한국에서 그리스 레스토랑 가서 먹거나 집에서 프라이팬에 도전할 때 불조심하고 레몬을 살짝 짜서 먹으면 산미가 더해져 맛있어요. 스트리트 푸드 같은 빠른 매력이 있어요. 그 바삭바삭 소리와 안에 숨겨진 부드러운 치즈의 대비가 일품이랍니다. 조금 더 느긋한 영국식으로 가보죠. 웰시 래빗. 이름에 토끼는 없어요. 17에서 18세기 영국에서 사냥감이 없을 때 치즈로 대신한다는 유머에서 나온 이름이죠. 토스트 위에 단순히 치즈를 올리는 게 아니라 버터와 밀가루로 먼저 룰을 만들어 치즈를 섞는 게 핵심. 그래서 크림 같고 기름지지 않은 부드러운 질감이 나와요. 영국 펍의 클래식 메뉴로 한국의 치즈 토스트와 비교하면 더 세련되고 든든한 버전입니다. 브런치나 간식으로 만들 때 맥주나 차와 함께 먹으면 최고예요. 룰을 잘 만들면 실패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 고소한 버터향과 치즈가 녹아 스며드는 토스트의 촉감.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행복이 퍼져요. 프랑스로 넘어가 크로크 무슈를 만나볼까요? 미스터 크런치라는 뜻으로 바삭한 소리를 표현한 이름이에요. 햄과 치즈를 빵 사이에 넣고 구운 샌드위치죠. 위에 계란 프라이를 올리면 크로크 마담이 되는데 계란이 모자처럼 보인다고 해요.
1900년대 초 파리 카페에서 노동자들의 빠른 점심으로 시작됐어요. 베샤멜 소스와 그리에르 치즈로 레이어를 쌓아 브로일러에 구우면 치즈가 버블링하며 브라운되는 게 매력적이에요. 프랑스 브라세리 메뉴의 상징인데 한국 카페에서 비슷한 치즈 샌드위치 찾기 쉽죠. 집에서 오븐 없이 팬으로도 가능하지만 치즈가 잘 녹도록 약불로 천천히. 그 바삭한 빵과 녹아내리는 치즈의 조화가 프랑스 캐주얼 다이닝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치즈 요리의 세계는 예상보다 깊고 다양해요. 아직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있어요. 피자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치즈 구조 요리들까지. 피자로 넘어가 볼까요? 치즈가 빵 위에서 부글부글 녹아내리는 그 모습.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피자죠. 특히 마르게리타 피자에선 신선한 모짜렐라 치즈가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서 오븐원에서 구울 때 아래쪽 크러스트를 수증기로 쪄주면서 위쪽은 캐러멜처럼 바삭하게 익혀요. 치즈와 빵이 열기 속에서 서로 협력하는 마법 같은 순간이죠. 1889년 나폴리 왕실 방문에서 이름이 붙었다고 하지만 치즈와 토마토를 올린 피자 자체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했어요.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아메리카로 가져가면서 수많은 지역 스타일로 진화했죠. 한국에선 치즈 크러스트나 치즈 추가가 기본 옵션이 됐지만 정통 나폴리 피자는 모짜렐라가 여전히 물에 잠긴 채로 반죽 위에 올라가요. 그 습기가 일부러 남겨두는 거예요. 다음에 피자 먹을 때 치즈가 왜 이렇게 촉촉할까 생각해보세요. 팁 하나 드릴게요. 집에서 만들 때 모짜렐라를 너무 짜지 말고 물기 그대로 올리면 도우가 더 부드럽고 쫄깃해집니다. 그 뜨거운 치즈가 입안에서 살살 녹으며 스트링처럼 늘어나는 감촉. 정말 중국적이죠. 이번엔 완전히 반대 개념으로 치즈 자체가 구조물이 되는 프리코예요. 팬에 그냥 잘게 썬 숙성 치즈만 올려요. 반죽도 계란도 결합제도 없이요. 그런데 식으면 단단한 웨이퍼처럼 형태를 유지하죠. 치즈가 익으면서 지방이 먼저 분리되어 표면에 레이스 무늬 구멍이 생기고 단백질이 서로 붙어서 그 레이스를 고정시킨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바삭하고 깨끗하게 부서지는 소리가 나요. 아직 따뜻할 때 모양을 잡아볼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탈리아 북동부 프리울리 지역에서 치즈 찌꺼기를 활용하려고 시작된 요리예요. 지금은 샐러드 토핑, 수프 가니시, 저탄수화물 스낵으로 인기예요. 한국에서 치즈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집에서 프라이팬에 도전해보세요. 불을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중불로 천천히, 지방이 잘 빠지게 하면 성공률이 높아요. 그 바삭바삭한 식감이 마치 치즈 과자 같아서 와인 한 잔과 함께 먹으면 완벽한 안주가 됩니다. 이제 빵으로 치즈를 감싸는 조지아의 하차프리, 특히 아자리 지역 버전으로 가보죠. 배 모양 빵 안에 녹은 치즈를 가득 채우고 테이블에 나오자마자 날달걀을 톡 깨서 올려요. 달걀은 미리 익히지 않아요. 아래에서 치즈의 열기가 천천히 데워주면서 포치처럼 익혀지는 거예요. 수분이 많은 브라인 치즈인 술구니와 이메룰리를 섞어 쓰는데 고온에서도 탄력 있게 쭉쭉 늘어나지 부서지지 않아요. 조지아에선 국가적인 자랑거리로 기록보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이라고 해요. 최근엔 전 세계 조지아 레스토랑에서 바이럴 스타가 됐죠. 한국에선 치즈를 빵으로 감싸는 스타일이 떡볶이나 핫도그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테이블에서 직접 달걀을 풀어먹는 그 극적인 순간이 매력적이에요. 팁! 치즈가 너무 뜨거울 때 달걀을 넣으면 완벽하게 반숙이 돼요. 빵 가장자리를 찢어 치즈와 달걀을 함께 찍어 먹는 그 부드럽고 고소한 맛. 겨울에 딱 맞는 든든함입니다. 치즈를 더 고급스럽게 포장한 트러플 맥앤치즈로 넘어가요. 레스토랑 메뉴에서 자주 보이는 그 메뉴. 실제로 진짜 트러플이 들어간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트러플 오일은 합성 화학물질로 진짜 버섯향을 흉내낸 거예요. 2000년대 초 고급 컴포트 푸드로 유행하면서 생긴 현대식 조합이죠. 진짜 블랙 트러플이나 화이트 트러플은 땅속에서만 자라서 개나 돼지가 찾아내고 햇빛 한 번 못 본 채 수확돼요. 한국에서 트러플 향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사실 알면 더 재미있게 주문할 수 있어요. 진짜 트러플을 맛보고 싶다면 오일 대신 얇게 썬 생 트러플을 올려보세요.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으니 집에서 마늘과 버터로 비슷한 풍미를 내는 팁도 있어요. 그 고급스러운 향이 치즈와 만나면 입안 가득 터지는 순간 이게 진짜구나 싶을 거예요. 이제 진짜 명품 치즈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로 가볼까요? 이 이름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요. 북부 이탈리아 특정 지역에서 현지 풀만 먹인 소의 우유로만 만들어야 해요. 잘못된 목초지에서 먹인 소 우유는 자격 박탈이에요. 중세 베네딕트 수도승들이 개발한 긴 숙성 하드치즈 기술이 뿌리예요.
이탈리아 음식이 세계로 퍼지면서 최고의 하드치즈 기준이 됐죠. 칼이 아닌 특수글로 바퀴를 열고 아미노산 결정체를 따라 자연스럽게 쪼개지는데 그 크런치한 식감의 비밀입니다. 한국 파스타나 리소토에 뿌릴 때 껍질을 육수에 넣어 깊이를 더하는 것도 좋은 팁이에요. 그 오랜 숙성으로 만들어진 진한 너트향과 짭조름한 맛이 한 입의 우아함을 선사합니다. 차가운 요리로 넘어가 카프레제 샐러드예요. 손으로 뜨거운 물에 늘려 만든 모짜렐라, 바로 파스타 필라타 계열이죠. 스트링 치즈나 프로볼론에 만드는 기법과 같아요. 단백질 가닥을 정렬시켜서 부서지지 않고 섬유처럼 찢어지는 이유예요. 캄파니아 지역에서 유래했다고 하지만 재료보다 이름이 늦게 붙었을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카프레제는 가벼운 전체로 인기 있지만 모짜렐라는 판매 시점에도 유청에 담겨 있어요. 그 액체 밖으로 나오면 계속 변하기 때문이죠. 토마토와 바질,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을 때 신선한 치즈의 부드러운 탄력과 상큼한 대비가 살아나요. 팁: 치즈를 너무 차갑게 하지 말고 실온에 두면 풍미가 더 좋아집니다. 그 시원하고 축축한 질감이 여름 메뉴로 딱이에요. 이번엔 기계적인 힘만으로 치즈를 완전히 바꾸는 티로카프텔이에요. 그리스 스타일로 페타 치즈를 휘핑해서 구운 피망과 오일에 섞은 거죠. 페타는 소금물에 보관되면서 계속 숙성돼 맛이 날카로워지고 질감이 건조해지는데 휘핑하면 구조가 완전히 부서지면서 지방이 고르게 퍼져요. 부서지기 쉬운 블록이 부드러운 페이스트로 변신하는 순간이 신기해요. 그리스 메제 전통에서 오래됐지만 이제 전 세계 지중해 공유 플래터의 필수품이 됐어요. 한국 슈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페타로 집에서 만들어 브런치나 스낵으로 즐겨보세요. 휘핑할 때 올리브 오일을 조금씩 넣으면 크림처럼 부드러워집니다. 그 매콤하고 짭조름한 맛이 빵이나 채소에 발라 먹을 때 최고예요. 단순한 힘만으로 치즈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마법이죠. 마지막으로 정말 특별하고 이상한 사르데냐의 카수마르주예요. 살아있는 곤충 유충이 발효를 도와주는 전통 치즈죠. 일부 전통에선 유충이 여전히 치즈 안에 살아있는 상태로 내놓는다고 해요. 이 유충들이 일반 숙성보다 훨씬 빠르게 지방을 액화시켜서 껍질 안이 완전히 흐물흐물하고 퍼질 수 있는 질감으로 만들어줍니다. 어떤 표준 치즈 제조법도 따라할 수 없는 독특한 결과예요. 사르데냐 목축 문화에서 수백 년 내려온 상업 제품이 아닌 지역 전통이죠. 유통도 복잡하고 법적 지위도 미묘해요. 하지만 진짜 신비로운 건 음식을 만드는 생물이 테이블에 도착할 때까지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전 세계 음식 중 거의 유일한 카테고리죠. 한국에선 상상하기 힘든 극한의 치즈지만 치즈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끝판왕이에요. 안전과 전통을 존중하며 이런 이야기가 치즈를 더 흥미롭게 만들어준다는 걸 기억해두세요. 치즈 한 조각이 이렇게 전 세계 역사와 문화를 연결하고 우리 식탁까지 이어진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다음에 치즈 요리 먹을 때 오늘 이야기 떠올리며 한 입 한 입 더 맛있게 즐겨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맛있는 이야기 함께 나눠요.